결산의 본절차 연습 문제 실기 풀이하도록 할게요. 회사는 4003번 실제 데이터 깔려있는 걸로 지금 하는 겁니다. 문제 1번 볼게요. 기말 상품 재고가 857만 9천원이에요. 그리고 말이 아무것도 없죠. 전표의 구분은 결산 차변, 결산 대변. 기말 상품 재고 알려줬으니까 시산표를 열어가지고 본인의 12월 달에 상품의 금액을 찾습니다. 이게 이제 본인 거예요. 이건 이제 문제를 쭉 앞에서부터 풀다가 틀리면 이건 서로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자기 걸로 갖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기초 재고하고 단기에 매입한 게 붙어 있는 금액인데 뭘 알려준 거예요? 기말에 8579000이라고 알려준 거야. 그럼 팔려나간 게 1억 4천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매출 원가를 대체 분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2월 31일자로 대변에 상품 하는 게 아니라 결대 6번 상품을 1억 4천만 원 빼고 그 다음에 결차 상품 매출 원가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조회해 볼게. 그리고 나면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여기 상품이 딱 기말이라고 정해준 금액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답인 거야. 8579000.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1%를 설정한다. 그리고 말이 없죠. 그럼 일단 시산표를 열어서 찾아야 돼요. 자기 거 외상 매출금 여기 있죠. 이것도 사람마다 틀릴 수 있어요. 문제를 잘못 풀면 앞에서부터. 그래도 자기 걸로 가는 거야. 4억 8천에 1% 계산합니다. 그래갖고 빼기 뭘 빼야 돼? 여기 있는 걸 빼야 돼. 그래서 그 값을 찾고 그 다음에 받으러 온 8,300만원 1% 빼기 이쪽 잔액 이걸 계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12월 말일자로 대변에 충당금을 먼저 쓸게요. 왼쪽은 대손 삼각비니까 한꺼번에 묶으면 되니까 대손 충당금부터 외상 매출금의 충당금 109번 계산했던 금액은 4612 플러스 그 다음에 받으러 온 거 금액은 678 플러스 그걸 합쳐서 대손 삼각비 얘들은 차변 대변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시산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어요? 이것에 1%가 딱 여기 써 있어야 되고 이것에 1%가 여기 써 있어야 돼. 그래야 정답인 거예요. 다시 들어가 볼게요. 여기 480, 480, 83, 830 이렇게 이래야 정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3번 볼게요. 영업부에서 사용 중인 건물하고 비품의 감가상각비가 각각 450, 50이네요. 그러면 대변에 건물에 다 바로 밑에 번호 감가상각 누계액 450 그 다음에 비품의 바로 밑에 번호 감가상각 누계액 50 묶어서 차변에 감가상각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번째, 단기 매매증권 기말 현재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하시래요. 장부금액 1,500짜리가 1,600으로 튀었으니까 100만원만 올려주면 되겠죠. 100 올리고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다섯 번째, 결산일 현재 예금에 대한 단기분 이자 미수액이 있대요. 예금에 대한 이자 못 받은 거 발생한 만큼 이자 수익을 잡으라는 얘기겠죠. 대변에 이자 수익 금액은 12만 5천원. 성격이 뭐예요? 못 받았잖아. 미수금의 성질을 갖네요. 미수 수익과 함께. 여섯 번째, 12월분 영업부 직원 급여 250만원은 다음 달 5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급여에서 차감할 세금은 20만원이다. 근데 급여 지급일이 다음 달 5일이에요. 12월 말에 주는 게 아니라 급여는 다음 달에 주기로 했지만 12월 달 급여가 발생을 했으니까 차변에 급여라는 비용을 잡아야 됩니다. 발생한 만큼. 그리고 성격이 미지급금의 성질을 갖죠. 그럼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하시면 돼요. 미지급금의 성질을 갖는데 비용과 함께.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달러 붙어 있는 뭐죠? 급여에서 차감할 세금은 20만 원이다. 이거 지금 세금은 당장 떼는 게 아니잖아. 다음 달 5일 날 급여를 지급할 때 예수금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급여는 미리 이제 비용을 돼 있고 여기까지는 나오지 않을 건데 내년도 1월 5일이 되면 이제 해야 될 분계가 이미 급여 처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너무 심하니까 미지급 비용을 없애고
250 이렇게 없애고 그 다음에 현금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때 쓰는 이제 금액이 예수금이 20만 원이라는 얘기고 나머지는 현금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이게 보통 같으면 여기다 이제 급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급여하고 원천징수 하는 거 예수금. 그런데 이 급여가 1월 5일 날 주지만 12월 31일 현재 12달 12월 달 급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12월 31일자로 지금 급여라는 분계를 먼저 여기서 하고 당장 줄 수 없으니까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금액은 지금 당장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아니다. 실제 지급했을 때 이렇게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7번 볼게요. 결산일 현재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한 금액 중에서 이자 수익으로 처리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기간 미경과분, 즉 내년 것이 들어있는 거야. 수익 중에. 그러니까 수익의 일부를 취소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4만 원이다. 그럼 성격이 뭐예요? 수익을 먼저 다 받았네요. 선수금의 성질을 갖잖아. 선수 수익과 함께 부채 만듭니다. 8번째 12월 1일에 보험료로 계상해서 지급한 보험료가 120입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분이다. 그러니까 12월 1일에 보험료가 120이 지급이 돼서 다 비용 처리가 돼 있는데 보니까 올해 거는 딱 한 달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좀 12달 거니까 올해 게 얼마야? 10만 원이잖아. 근데 모두 다 비용 처리했지. 내년 거 11달치를 비용을 취소시켜야 되겠네요. 110만 원. 그래서 보험료라는 비용은 차변이 생기는 거니까 대변에 보험료를 11달치를 뺍니다. 그 성격이 뭐예요? 선급금의 성질을 갖잖아.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비용과 함께 선급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산. 9번째 볼게요. 8월 13일 현금 과부족 반영분 10,000원이 결산까지 원인이 불명됐대요. 그럼 이제 이 실제 시험이라면 8월 13일자에 이렇게 전표가 있어야 될 건데 있나 봅시다. 여기 회계 처리가 돼 있죠. 대변에 차변에 현금, 대변에 현금 과부족 이렇게 찾아도 되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반대로 넘기면 되는 거니까. 또는 저렇게 분계를 하면 시산표에 가보면 시산표의 현금 과부족 계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디 잔액이라는 거야? 여기가 이쪽에 양수 있으면 대변 잔액인데 예? 이쪽으로 음수로 돼 있잖아. 이게 지금 대변 잔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차변으로 넘겨야지. 아니면 아까 계정 과목 보니까 현금 과부족이 대변에 있었으니까 차변 넘기는 것처럼. 그래서 현금 과부족을 차변으로 뺄게요. 금액은 10만원, 만원.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대. 대변에 생길 수 있는 건 뭐야? 수익이지. 자비익. 이렇게. 이게 분계가 정상적으로 되면 여기 이제 시산표에 요게 지금 대변 잔액인 거예요. 그래서 차변으로 뺀 거야.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 현금 과부족 계정이 잔액이 딱 떨어져야 맞는 거예요. 근데 분계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배로 늘어나겠지. 이렇게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게요. 취득 시 영업 부문에 소모품 B로 계상한 것 중에 기말 현재 미사용된 게 50만 원 있어요. 다 비용 처리했는데 덜 썼으니까 소모품 B를 일부 취소시켜주고 비용 취소 50 그리고 자산으로 돌리면 되겠습니다. 소모품 11번째 볼게요. 단기말 가수금 14만 원의 잔액. 가수금 잔액은 어디 있겠어요? 돈 받고 왼쪽에 현금, 오른쪽에 가수금 이렇게 돼 있겠죠. 이게 대신 완구의 미수금 회수분이다. 잔액이 어딘지 모르겠으면 시산표 열어보면 저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가수금 오른쪽에 있잖아. 왼쪽에 현금하고 가수금 했을 거니까. 그래서 저거를 차변으로 뺍니다. 가수금 금액 14만원. 이게 뭐로 밝혀졌냐면 대신 완구의 미수금을 회수한 거다. 미수금 없애라 이런 얘기네. 대신 완구. 이렇게 분계가 정상적으로 잘 되면 저기에 가수금의 잔액이 딱 없어지는 게 맞겠죠. 분계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12번째 볼게요. 인출금 계정 잔액을 정리하십시오. 인출금 계정이 어딘지 모르잖아. 그럼 시산표를 열어요. 봐서 인출금 얘도 잘 보세요. 얘가 이쪽에 있으면 불렀을 텐데 이쪽으로 갔어요. 이 잔액은 어디 잔액이냐면 차변 잔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차변 잔액.
대변으로 없애면 돼요. 인출금을 대변으로 뺄게요. 대변에 인출금 금액 찾고 127만원 보기 싫으니까 지울게요. 그리고 차변에 자본금, 이게 정상적으로 끝나면 인출금 잔액이 없어져야 되겠죠. 12월 달에 가서.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갖고 할 때는 항상 시산표에서 금액을 다 찾아보고 이 잔액이 딱 없어지는 게 맞아요. 자, 이어서 결산의 본 절차를 설명드릴게요. 자격시험에서는 결산 정리 분개만 하고 끝인데 이제 실무하실 때는 저기 결산의 본 절차가 아니니까 299페이지 보시면 이런 설명이 써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제 하는 게 아니에요. 집합 손익 계정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수익 계정 다 마감시키고 이런 절차를 어디서 하냐면 프로그램상은 손익계산서에서 합니다. 손익계산서의 상단에 전표 추가라는 버튼 누르면 손익을 대체하는 분계 및 여기서 생긴 순이익을 자본금 계정에 대체하는 자동 분계를 생성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무상태표를 열어야 순이익이 더해진 기말 자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할게요. 손익계산서를 엽니다. 이건 시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시험에서 안 하셔야 되는 거고, 원래는 여기까지 하는 게 결산의 본 절차인데, 여기 보시면 상단에 전표 추가 버튼이 있어요. 28건의 전표가 생기죠. 이 전표를 누름과 동시에 얘가 하는 역할이 교재 301페이지에 있는 모든 수익은 손익계정으로 마감시키고, 모든 비용도 손익계정으로 마감시키고, 손익계정의 잔액을 자본금 계정에 마감시킵니다. 그래서 손익계정도 없어져요. 자, 그거를 이제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냐면 12월 달에 가보시면 일반 전표에 12월 달에 가면 이렇게 손익이라고 다 분계가 쭉 다 돼 있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손으로 한 거고, 컴퓨터가 지금 여기부터 볼게요. 여기서부터 자, 모든 수익 항목은 다 대변인데 차변으로 다 뺐어요. 그리고 나서 손익 이렇게 한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모든 비용 항목은 다 차변인데 대변으로 다 뺐어요. 굉장히 많죠. 계정가분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익 있어요. 그래서 그 둘 차이를 마저 손익을 채우고 자본금을 늘린 거예요. 이 차이가 지금 단기 순이익인 거야. 그래서 손익 계정을 마감시켜서 자본금을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의 단기 순이익이 539348,800인 거죠. 이 분계가 집합 손익 계정을 설정해서 모든 수익과 비용을 마감하고 그 손익 계정을 마감시켜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게 끝나야 손익 계산서를 하기 전에도 정상적인 거고, 이게 끝나야 이제 정상적인 재무상태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 계산서 출력하고 재무상태표 가보면 단기 순이익도 보이고 자본금이 늘어난 겁니다. 이거는 기초 자본금이고,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올해 이게 작년도 말이니까 기초겠죠. 이게 올해의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산의 본 절차의 끝이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출력하면 이제 한 해가 끝나는 겁니다. 시험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한번 들어만 보시고 실무하실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자산부채 자본 계정도 마감을 시켜야 되겠죠. 그게 마감 후 2월이야. 이 메뉴는 하시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7기가 끝나고 8기로 모든 자산부채 자본을 넘겨요. 그래서 마감 실행을 이렇게 누르면 마감이 끝나고, 이렇게 마감이라고 이제 불이 들어오죠. 마감을 시키고 나면 이제 일반 전표에서 작업을 더 이상 뭘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또 뭔가를 고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전표가 입력도 안 되고 삭제도 안 돼요. 여기 마감 불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회계연도를 바꿔요. 이제 이게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한 거예요. 그래서 회계연도를 바꿀 때는 회사 등록에 가서 7기잖아요. 지금 이거를 8기로 바꿔요. 이거를 8기로 이렇게 바꾸면 2018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지금 이제 8기가 된 거예요. 제일 처음에 했던 회사 등록은 당연히 돼 있을 거고, 작년에 쓰던 거래처도 올해 넘겨받아야 되겠죠. 내년으로 다 넘겨줍니다. 거래처 넘어갔고, 쓰던 계정 과목도 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기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이미 작년 것을 그대로 다 넘겨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년도에 없었으니까 손으로 쳤던 거죠. 이게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시켜서 내년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다 들어와 있죠. 당연히 손익계산서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처음에 이걸 했던 이유는 작년이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했던 겁니다. 이게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시켜서 내년으로 넘기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회계연도를 7기로 다시 바꿔볼게요. 이건 시험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실무하실 때 저걸 시험에서 다루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넘기는 것이다. 이게 결산의 끝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마감을 했는데 다시 풀고 싶다 그러면 똑같은 기수에 들어가서 마감 의혹을 가셔가지고 다시 마감을 풀어요. 고쳐야 될 일이 생기면 마감 풀면 다시 17기에 17년에 있는 전표를 뭐 다시 뭐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가 결산의 본 절차의 끝이고, 이거는 실무하실 때 쓰는 거고 자격시험에서는 12월 말일자로 결산 정리 분개만 하고 그냥 끝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